제가 뛰어넘었던 경험을 나눠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여사수가 시작된 지 몇 년 됐죠? 한 3년 지났어요. 여사수를 통해서 받은 질문들을 요점 정리를 해봤더니 어떻게 하면 점프업 투게더 하는데 가장 좋은 1순위로 해야 할 전략일까 생각해보니까 브랜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돕는 방법은 뭘까? 브랜딩이네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첫 수업이 그래서 브랜드와 관련된 브랜드 매트릭스 아까 여러분 다 들으셨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것을 어떻게 컨셉화하고 스토리화하고 브랜드 전략에 녹여가지고 이제 하나씩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무에서 유가 돼서 유는 브랜드가 돼가는가를 그 대표적인 샘플을 여사세로 할 거예요. 그럼 여사세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는 제품 나 브랜드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것을 인바이트 하시라고 브랜드 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크리에이티브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크리에이티브가 뭔지 아시죠? 창의적인. 요즘 세상은 창의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생태계는 늘 창의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또 바뀌어서요. 창의적이라고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것을 현실에서 구현해내는 이 사람과 제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생태계에서 자신의 삶을 크리에이티브하게 구현해낸 사람을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품도 창의적으로 실행해내면 그것이 브랜드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포스트 크리에이티브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만든 제품 상상력과 아이디어라기만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생태계에서 구슬 깨는 일까지 실제로 구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난무하고 실제로 구현해내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런 거를 뭐라고 해요? 몽상이나 망상이 돼버릴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창의적인 제품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지능이 포스트 크리에이티브다. 어떻게 그러면 창의적으로 내 제품을 팔까? 많은 사람들이 제품 만들어서 팔고 싶어 하는데 잘 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애환이 많으시죠. 그런데 제가 24년 동안 창업하면서 제품 파는 것하고 스토리 파는 것하고 같이 팔게 되면 훨씬 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런데 브랜드 전략 만들고 스토리까지 만들기도 하고요. 스토리까지 만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토리를 만드는데 안 팔려요. 이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미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브랜드 스토리 스케이핑이라는 언어가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이게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스토리텔링 많이 들어보셨죠? 이야기를 말하게 하라입니다. 근데 스토리 스케이핑은 뭐냐면 브랜드를 소비자의 경험과 융합한 신조어입니다. 이게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건데 우리 소비자들에게 많이 안 알려지고 없어져 버린 언어거든요. 근데 요즘은 내가 아무리 브랜드를 만들었어도 고객이 모르고 고객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 브랜드 전략 세상에 퍼져요? 안 퍼져요? 안 퍼져요. 이거 퍼지게 하려면 우리가 만든 전략을 누가 말해야 돼요? 내가 고객이 말하게 하라.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 스케이핑 하게 하라가 오늘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하려면 컨셉과 전략을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고객의 입에서 회자돼야 드디어 브랜드가 돼간다라는 말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창의적인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만 해야 돼요? 현실에서 구현해내야 돼요? 네. 구현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구현해내는 사람입니다. 창의성을 구현해내는 사람. 그 사람을 포스트 크리에이터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구현해낼까? 내가 만든 스토리를 누가 말하게 해야 돼요? 고객이. 브랜드 스케이핑이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브랜드 스토리를 브랜드와 소비자를 하나의 체험 스토리를 묶는 신조어다. 여러분 내가 만든 스토리 누가 말하고 다녀야 돼요? 고객. 여러분 내 스토리 내가 말하면 내 자랑. 내 스토리를 누군가 제3자가 말하면 정보. 얻으셨죠? 그래서 많은 기업 전략가들이 그 기업 직원과 그 기업주 사람들은 자기 회사 스토리를 다 알아요. 근데 고객은 몰라요. 실제 우리가 만든 스토리 고객의 입에서 회자되게 해야 된다입니다. 200여 명이 넘는 질문을 4차에 걸쳐서 받았는데요. 한 기수에
한 60%, 70%는 다 브랜드화였습니다. 근데 그 브랜드를 왜 저한테 물어보지? 세상에 브랜드 전략가들이 천진데, 브랜드 책도 천진데, 왜 그걸 나한테 묻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브랜드 전략가 아니고 브랜드 만드는 사람 아니다. 왜 저한테 이걸 묻냐?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시크릿 우먼은 브랜드 같대요. 왜요? 모르겠어요. 두 번째, 저도 김용유 사장님처럼 기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은 기업가 아니세요? 뭐인지 아세요? 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기업가와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장사와 기업은 어떻게 다르고, 나는 그냥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 같지가 않다. 근데 시크릿 우먼은 브랜드 같다. 대표님 어떻게 브랜드를 만드셨어요? 라고 물으신 분들이 한 기수에 2기하고 3기가 제일 많거든요. 27명, 18명 이랬고, 한 8기, 9기부터는 10명씩 뽑았어요. 그러나 10명을 커트를 다 못하고 한 12명, 14명, 15명 이렇게 했거든요. 한 기수도 브랜드에 대한 질문이 없는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우리 여사수들한테 내가 기여해야 할 게 이거구나. 요점 정량 한 3가지에서 5가지가 되는데 이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브랜드에 열망할까요? 저 질문 한번 하고 싶어요. 왜 브랜드가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경영이나 우리 현미님은 이기로서 저한테 의뢰를 직접 하셨어요. 왜 브랜드가 되고 싶으신가요? 오래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아, 오래 하고 싶어서. 자, 현미님. 왜 현미님은 브랜드?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브랜드를 사랑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오래 하고 싶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고 싶다는데, 일단 두 분이 물었는데요. 스토리텔링을 하신 피아니스트님, 왜 브랜드가 관심 있나요? 저는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를 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치를, 내가 일에 네. 가치를 담고 싶다. 네, 제가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를 담아서 그 사람을 실현하는 것. 오래 하고 싶다, 가치를 담고 싶다. 그 유사한 언어들이 다 한마디씩 있을 거예요. 내 제품 파는데 가치 안 담고 싶은 사람 없고요. 단발로 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열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 가치와 의미를 담으면 저 정도 영향력이 커져. 제 생각입니다. 여기다가 브랜드 스토리를 담으면 저 정도 확대가 돼. 브랜드 스케이핑을 하게 되면 저 정도 영향력이 확대돼. 브랜드 스케이핑이 물결을 이루면 세상에 일파만파가 된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여사수들의 무의식 안에 저런 잠재적인 욕구가 흐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여사수를 샘플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떠세요?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시그널이 되보는 거예요. 주도자가 돼서 시그널이 되보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한번 도전해보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럼 여사세를 브랜드 스케이핑에 담아봤습니다. 저는 아까 은영님이 이거 보면서 이거 굿즈랑 이런 거 다 은영님 프리미엄 라인이어야 됩니다. 저가나 박리담회로 파는 일에 관심 없습니다. 그거는 노점이나 장사에서 하는 거예요. 경영님하고 현미님 브랜드 코칭하면서 타사 제품과 10배 이상을 차별화하지 않으면 나는 관심 없다. 권지영님, 처음부터 왜 100만원짜리를 시작하지 않고 10만원, 20만원짜리를 시작하는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박수. 10만원, 20만원짜리 서비스 아이템을 100만원 올릴 때 간 떨렸죠? 네. 근데 제가 지지해주니까 힘났죠? 네. 그럼 돈을 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많이 팔거나 비싸게 팔. 우리 여사세는 개인의 제품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으로 창업을 꿈꾸는 여성 커뮤니티의 네트워크 공유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기버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먼저 샘플이 되고 우리 이후에 창업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또 베풀고 기여하고 헌신해야 되는가? 기버로서 선한 영향력인지 스토리가 돼야 돼. 우리가 서로 돕고 점프업해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야? 여기 실제 사례가 지금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도 저 여사세 가서 함께 하고 싶어. 따라하고 싶어. 나도 저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싶어. 여러분 초창기니까 여기 왔지만 어느 세월이 지나면 이제 면접 봐야 돼. 아무나 가입 안 시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조건이 되는 사람만 이제 가입하는 세상이 곧 옵니다. 자, 그래서 끝없는 이야기의 진원지가 돼서 사람들이 여사세에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돼. 어때요? 상상만 해도 재밌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 기능과 속성. 두 번째가 가치와 의미. 세 번째가 브랜드 스토리. 네 번째가 브랜드 스케이핑입니다.
겁니다. 이거 다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품 실제 스토리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브랜드 스토리도 만들었어. 스케이핑 해야 되겠어. 어떻게? 온라인 노마드가 되라고 했는데 저는 오프라인 중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 노마드가 되라에 좀 취약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온라인 지금 그 동분서주하고 질주하시는 분들이 또 들어와 주니까 여러분 스토리 만들면 온라인에서 일파만파가 되게 할 파트너들 계속 모집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 안 가도 돼. 여기서 이 사람한테 일 주고 저 사람한테 일 주고 서로 이렇게 하면 주고받고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제품들을 여기서 사고팔고도 가능해지고 홍보도 다 가능해집니다. 대표님 저 브랜드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까요?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브랜드 누군가가 설명해 주면 안 돼. 브랜드가 말하게 하랍니다. 왜 여사세요? 여자 사장들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래요. 브랜드가 말하고 있죠. 자, 시크릿 우먼은 왜 S가 하나예요? 스타일의 스토리를 가진 여자예요. 무슨 스타일, 무슨 스토리요? 라이프 스타일의 행운 스토리를 가진 여자. 시크릿은 그러니까 S 두 개인 언어 별로 없습니다. 얻고 계신가요? 브랜드가 말하게 하라. 무기가 되는 스토리 킬링 한 줄로 말하게 하라. 주저리 해갖고 5줄, 7줄 남들 관심 없어. 5줄, 7줄짜리를 한 줄 또는 한 단어로 말하면 더 좋아. 이래야 사람들이 내 브랜드 스토리 소비를 잘해. 의도적으로 말하게 하면 안 돼. 그렇대, 그렇다더라. 카더라 통신으로 내 스토리가 막 여기저기 그러니까 부담 없이 다니고 있어야 된다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게 할까? 브랜드 전략. 우리 시크릿 우먼은 헤어웨어의 행운 스토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헤어웨어를 입으면 일상에 행운이 온대. 예뻐진대. 이거는 1차원적인 거야. 가치와 의미 스토리를 만들어서 헤어웨어 입으면 일상에 좋은 일이 일어난대. 브랜딩이란 브랜드가 돼가는 과정인데 성장 과정이다. 성장 과정. ING는 지금도 매일 커나가고 있다. 자, 커나가는 과정 중에 저희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 우리 점프업 투게더. 저도 점프업 투게더고요. 왜? 모든 장애는 뛰어넘어야지. 밀쳐내는요 안 됩니다. 왜? 저항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감정 소모를 해야 돼서 불필요한 힘을 너무 많이 써야 돼. 그리고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는 스토리. 기업과 제품이 브랜드 스토리로 뛰어넘었던 그 이야기가 여러분은 이 제품을 홍보하게 하는 스토리의 간지가 될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브랜드 스케이핑이란 브랜드가 고객의 삶에서 긴밀하게 함께 살아가는 성장. 아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만든 우리 기업이 만든 이야기가 고객의 삶에서 무의식적으로 쓰여지고 있게 해라. 자, 그러려면은 굉장히 기나긴 지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크릿 우먼 24년 된 기업입니다. 4년 된 기업이 아니에요. 아직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저 24년간 저도 열망하는 게 하나 있다면은 브랜드 하나 열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사수 수강생들이 그거 알아봐 주구나 저한테 찾아오는 거 보면 대표님 브랜드 어려워요. 5년 7년 했는데 아직도 브랜드가 뭔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가꾸는 과정과 같더라. 저 24살 먹었는데 지금 이 정도입니다. 짧고 쉽게 만들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쉽지 않더라. 얻고 계신가요? 인생을 가꾸는 과정과 브랜드를 가꾸는 과정은 똑같더라. 인생이란 42.19 마라톤 게임이라면 브랜드도 똑같다. 단타가 아니다. 자, 세 번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컨셉과 전략을 만들지 않으면 중간에 직원들이 바뀌고 협력사가 바뀌면서 뭔 말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브랜드 전략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저는 브랜드 전략을 15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요. 책을 한 20권을 복사를 해놨다가 협력사에다 다 나눠줬어요. 왜? 초점을 흐리지 않고 가고자 하는 북극성을 가려면 내 기업의 브랜드 전략은 이렇다라고 협력할 모든 사람한테 주저리 말하면 잊어버려요. 브랜드 전략 책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랬어요. 거기에 개념이 있는 협력사하고만 일을 했습니다. 내 협력사가 되려면 브랜드 전략에 개념이 있는 사람만 선정이 됩니다. 세 번째, 24년 동안 북극성으로 가는 배가 동서남북으로 얼마나 좌충우돌했겠어요. 브랜드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4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은 브랜드 내비게이터로서 제가 역할을 했었다. 여러분, 낙수물로 주춧돌은 쉽게 뚫려요? 잘 안 뚫려요? 왜 안 뚫린지 아세요? 가장 잘 뚫는 방법이 뭐야? 날마다 떨어뜨린다, 그 자리에 떨어뜨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낙수물로 주춧돌 떨어뜨려 여기다 떨어뜨렸다 저기다 떨어뜨렸다 잊어버려. 가장 쉽게 뚫는 방법이 뭐라고요? 날마다 떨어뜨린다, 그 자리에 떨어뜨린다.
이게 저 김용유가 말하는 여러분이 저 시크릿 우먼처럼 브랜드 하고 싶어요. 이 정신과 이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할 멘탈과 마인드 자세도 돼 있어야 된다. 무형의 가치 혁신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크릿 우먼 제품은 타사에 비해서 비쌉니다. 그래도 팔리는 이유가 저 정신을 가지고 끝없이 탐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영향력 공통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객의 영광과 깨달음의 원천, 고객의 발열, 자발적 동기 원천, 일반 만파의 간초, 끝나는 데가 없는 만사의 원천. 여러분 저기에 실행 스토리나 고객의 바이럴이 누군가의 의도가 느껴지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요? 멈춰버립니다. 여기는 아까 고객의 영감과 깨달음의 원천이 지능이 아니라 진정함입니다. 진정함. 그래서 사람들은 영감과 깨달음을 어떤 기교로 줄 수 없어요. 인간은 영적 동물인데 진정함으로 감동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바이럴 한다 안 한다? 이건 누군가의 의도가 느껴지면 바이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입니다. 누군들 내 기업이 하는 일 세상이 모르길 바라겠어. 일파만파의 진원지가 되고 싶은 욕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24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 세상이 몰라요.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왜요? 아직 티핑 포인트가 오지 않았다. 티핑 포인트가 오면 한날 한시에 저는 일파만파가 된다는 신념을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24년째 지금 하고 있다. 일파만파가 되고 싶거든. 여러분 지구 끝까지 내 기업의 이야기가 가게 하고 싶거든. 초지일관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시크릿 우먼 헤어웨어 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기능과 속성 타사는 가발, 헤어웨어는 시크릿 우먼. 헤어웨어는 볼륨업 스타일입니다. 가발은 슬림업입니다. 티가 안 나. 헤어웨어는 티가 나. 무슨 티? 미용실에 다녀온 듯한 티가 나. 네. 자 여러분 가발과 헤어웨어 차이점 저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보이시죠? 네. 그래서 볼륨을 어떻게 만드는지. 근데 여러분 똑같은 헤어스타일이지만 볼륨이 없으면 아파 보이고 볼륨이 있으면 생기 있어 보이는 거 아시죠? 가발이 초가집이라면 헤어웨어는 귀하집이다. 신분을 어필하던 최초의 대한민국 패션이 가채입니다. 저 김용유는 가채를 재현한 신분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패션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 영부인들의 대통령 스타일 공통점이 뭐예요? 볼륨업입니다. 볼륨 스타일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스토리를 만들었던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까마득하게 오래전이었지만 나에게도 봄날이 있었다. 그때가 1980년대 초였으니까 나는 30대 초반의 멋내기 좋아하는 아가씨였다.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바람머리 스타일을 하고 다녔는데 어찌나 자연스럽고 청순해 보이던지 한동안 그 스타일을 고집하고 다녔다. 어느덧 들국화 향기 그윽한 황혼의 길목에선 나이가 되었다. 가득한 흰머리는 말할 것도 없고 머릿속이 훤히 보이게 빠져버린 내 모습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이 몰려왔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다. 딸아이와 백화점 나들이를 갔다가 어느 매장의 친절한 분의 목소리에 이끌려 내 모습을 바꾸게 되었다. 순식간에 내가 좋아하는 자연스러우면서도 탐스러운 머리 모양이 된 것이다. 딸아이는 선뜻 거금을 들여 나에게 봄을 이로가든 헤어웨어를 선물해 주었다. 괜찮다. 이 나이에 뭘 하니? 하면서도 어찌나 좋던지. 그해 겨울 내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들 뉘집 귀부인이냐며 칭찬을 쏟아냈다. 우쭐해지는 바람에 밥값을 크게 내고는 한동안 빈지갑을 들고 다녔다. 그래도 기분은 좋았고 마음은 따뜻했다. 곧 칠순 생일이다. 며칠 전에는 며느라기가 어머님 생신 선물 뭘로 해드릴까요? 하기에 선물은 무슨... 근데 머리 손질 좀 해야 하는데 시침이 뚝 떼고 넉살을 부렸더니 헤어웨어 봄을 제2호가 생겼다. 귀부인처럼 멋을 내고 멋진 대접을 받았고 아들과 며느리의 딸, 사위, 손주들 그리고 남편까지 온 가족이 동해안을 다녀왔다. 바람머리 스타일을 고집하던 30대의 내가 이렇게 늙어간다. 영영 오지 않을 것 같던 봄날이 다시 찾아왔다. 헤어웨어로 내 인생의 행운이
반짝이고 있다. 여러분, 헤어웨어 사세요. 얼마나 궁해 보여요. 저 이야기를 파는 것은 저한테는 즐거움이고요. 어느 중소기업도 스토리를 팔고 있는 기업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회사는 한 500건이 넘는 이미 행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기업은 제품을 팔지 않고 스토리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스토리 스케이핑이 뭐예요? 고객의 삶에서 내 제품이 함께하는 이야기를 포착해서 스토리텔링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로 세상을 다 덮는 그런 마케팅을 하고 싶거든요. 결국 우리 여사수 CEO는 자신이 만든 기업과 제품의 브랜드 포스트 크리에이트 해야 된다. 내 브랜드, 내 제품 적으로 실행을 하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된다. 왜? 여러분, 제품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CEO를 능가한 브랜드 마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좌충우돌하지 않는 브랜드 마케팅을 하려면 CEO가 브랜드 마케터여야 되고 창의적 주도하는 주도자가 돼야 된다입니다. 이상입니다.